은하계를 구하고 최고의 해결사로 올라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외계 여사제 아이샤로부터 임무를 받게 되지만 순간의 실수로 아이샤에게 쫓기게 되고 스타로드 앞에는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I'm your dad, Peter.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좀 해보자면 1편보다는 약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마블 내부 시사회에서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지는 알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가 영화를 보고 와서 느꼈던 포인트 그리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좀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노래와 유쾌함입니다. 이번 2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감독 제임스 건이 1편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노래가 비교적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선곡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거슬린다 뭐 한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예시를 좀 하나 들어드리자면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같은 관객들은 이렇게 전혀 불편함 없이 그것을 관람할 수가 있는 거죠. 악당이 다치든 우리 팀이 다치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유쾌한 노래를 흘려내보내면서 시종일관 분위기를 즐겁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뭐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전투라는 것은 이렇게 힘과 힘이 대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오갤은 이 전투라는 것을 다른 영화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이렇게 막 불어넣는 그런 요소보다는 마치 이렇게 유머를 펼치기 위해서 비패를 차린다. 저는 그런 느낌까지도 좀 받았거든요. 상황이 뭐 이렇게 워낙 역동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힘을 줄 때 주고 그리고 뺄 때 빼면서 어떤 상황에서 유머를 적시적소에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보면서 와 진짜 완급 조절 잘한다. 저는 그런 느낌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아기 그루트입니다.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루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성장이 좀 덜 된 상태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도 1편과 달리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죠. 사실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친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애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 그루트야말로 감독 제임스 건이 완급 조절에 있어서 최고의 카드로 사용한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기다 보니까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은 웃기도 하고 또 반면에는 아기이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하면서 통쾌함과 유쾌함을 동시에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2편 같은 경우는 노래 그리고 캐릭터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활용을 잘 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영화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가오갤만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1편의 즐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왔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 1편에서는 이 오브라는 물건을 위해서 여러 캐릭터들이 모였던 그런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토리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그 곁곁을 둘러싸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2편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캐릭터가 중심에 있고 스토리가 그 겉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편에서는 세계관 확립을 위해서 스토리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편에서는 이미 세계관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 각자의 이야기에 조금은 신경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2편을 보면요 캐릭터들 간의 갈등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갈등을 풀고 그리고 나서 사건을 해결하러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초중반부가 약간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캐릭터들 간의 갈등이 먼저 생기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뭐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스토리보다는 인물들의 깊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깊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각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편집의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리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엇나가고 흐름이 약간씩 끊긴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속도감도 약간은 느려진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는데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지루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모라의 동생 네뷸라와 그리고 욘두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가 어떻게 이 팀에 합류를 할까 정말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영화가 앞서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사연이 비교적 타당히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발심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좀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해볼 것은 바로 CG와 영상미입니다. 아무래도 배경 자체가 우주이기 때문에 영화의 대부분이 CG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CG가 좋은 영화를 더 좋은 영화로 만들어준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봉한 파워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CG의 목적이 오로지 이 영화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가오갤 같은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CG를 통해서 더 탄력을 받고 더 가속도를 받는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용한 거죠. 이 메이킹 필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우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 블루 스크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뭘 만들어야 될지 확실하게 알고 영화를 만든 거죠. 사실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화 후반 작업 단계에서 굉장히 좀 조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촬영 현장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봤을 때 프레임이 맞았는데 여기서는 왜 안 맞지? 아이, 그럼 때려치워, 삭제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역시나 마블답게 좀 계산이 철저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교한 CG와 영상미를 후반부에 막 이렇게 몰아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초중반부가 약간은 지루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후반부를 통해서 지루했던 감정들이 완전히 상쇄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후반부에 이 모든 것을 몰아넣은 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 맛에 마블 영화 보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여기까지 분위기, 전개, 그리고 CG에 대해서 말해보면서 가오갤2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화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오갤 팬들을 위한 요소들이 많았고, 그리고 짜임새가 좀 비교적 좋았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평가를 좀 해주고 싶네요. 혹시나 한 가지 이렇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가오갤 1을 재미없게 봤다, 내 취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화를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